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수급에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소녀로 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매수 탑10인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드렸듯이 삼성전자 조금 전에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방산주 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증시 상장 모멘텀에 현대차 계속해서 매수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기업들 오늘 강한데요. 금양과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도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순매수 탑10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먼저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18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일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잖아요, 팀장님. 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겨울론 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네. 출연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정작 모건 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나왔을 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정말 빵 퍼센트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 주셨을 때 한 5% 정도는 의심했고 95% 삼성전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나오는 뉴스랑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예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감산 뉴스가 이제 작년 7월이나 8월쯤 나왔는데 감산이 그냥 생산량만 감소한 게 감산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인력들도 줄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수익 동향이 이제 10월 1일 아침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15% 증가하면서 여전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은 기존에 좀 견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그 리포트에 정확하게 시점을 적시해줬다고 한다면 저 좀 달리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점이 적시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신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그냥 뭐 일주일 보유하고 매도하려고 샀다 혹은 뭐 2주 보유했다가 매도하려고 샀다 이러신 것들이 아니고 적어도 3개월, 6개월 매수하고자 보유하고자 보신 분들 한다면 일단은 보유 관점을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조금 재고가 늘고 있고 인력을 좀 배치를 하고 있고 AS 판매 가격이 약 10%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보고자 하는 그런 실적이 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PBR이 1.2 거의 1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거리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부담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PBR이 한 배 미만으로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중동의 지상전이 본격화하면서 방산주가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방산주 안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의 매력은 뭘까요? 네, 사실 저는 방산 탑픽은 현대 로템인데요. 이 그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현대 로템 정말 턱 끝까지 쫓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뭐 항공기라든가 뭐 자주포라든가 장갑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말 꾸준한 실적을 통해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근소하게 이제 장갑차나 자주포, 항공기 이쪽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이제 K9을 수출하고 있는 실적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잡히죠. 근데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지주사인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인적 분할로 분할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완전 순수한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우리가 알만한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방산 기업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 방산 기업들이 겪었던 그런 좀
험난한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 좀 겪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성장 섹터들 보통 물론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 뭐 12가 선행포가 뭐 80이나 100까지도 올라가는 부분들이지만 이 방산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12가 선행포가 보통 20에서 30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사실 14고요.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이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수출 관련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업이익률이 장갑차랑 자주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장갑차는 이제 현대로템 수출하고 있고 K9 자주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고 있는데 이 지작전 리스크가 동유럽 지역에서 나오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기업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러브콜을 꾸준하게 보여줬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향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후에 완전한 방산 기업으로 거듭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흐름, 행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팀장님의 탑픽을 하나 골라볼게요. 너무나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선택해 주시죠. 네, 제가 가장 탑픽으로 꼽는 기준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의외인데요. 저는 뭐 반도체나 방산 쪽 갈 줄 알았는데 꼽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우선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적 과시가 금방 될까? 이 기대감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셀이라든가 양극재라든가 많이 좋아하실 거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으로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건 기준이 다르죠. 나는 6개월이나 1년 이내 실적이 확인돼야지만 접근한다. 이러신 분들께 제가 권해드릴 수 없겠지만 전 한 2년 정도 안에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도 또 실적 성장성 있고 실적 과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근해 볼 법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은 2028년이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를 정말로 진행할까 말까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 우려가 있고 그러면 화재 가능성이 낮은 배터리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뭐 전고체나 반고체 관련이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 지금 CATL 공장에서 화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투심이 환기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에서의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전고체의 핵심인 황화리튬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발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황화리튬을 이제 시제품 생산하기 위한 데모 플랜트가 시생산이 나눴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가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한농화성이나 뭐 CIS 이런 종목들 보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이 전고체 배터리 실적이 가셔야 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순매수 탑10인데요. 일단 생물보안법을 앞두고 CDMO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바이넥스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NC소프트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제철 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좀 대한항공 눈에 띄는 기업 질문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부양이 책이라는 점은 좀 호재로 작용할 거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악재로 작용할 텐데 둘 중에 더 센 모멘텀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유가 상승보다는 중국 경기 부양책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유가 상승이 대한항공한테 부담을 줄 것은 맞지만 저는 이 유가 상승이 단기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해운이랑 유가 관련 종목들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러우 사태도 이스라엘, 이란처럼 중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증권 전문가가 전쟁이 장기화 될 거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이
불이행의 영역이라는 거죠. 나는 일단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이 펼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반대로 가면은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평화적인 부분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유가 관련 종목이나 해운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되니까 대한항공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종목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유가 다시 한 번 더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항공주들 중에서 항공 이제 운송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쉬운 건 그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국경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건데 관광객들이 돈을 얼마나 써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숙박 같은 경우는 많이 썼지만 카드 대금이 증가 추이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숙박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드 사용 요금이 10%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12만 명, 13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자금을 좀 써주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대한항공을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공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내가 2주 안에 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대한 종목 충분히 많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말이 나오지만 1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또 오늘 2차 전지 기업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탑픽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탑픽으로 고르고 싶었지만 같은 섹터를 동시에 고르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에코프로 머티는 좀 배제를 했고요. 실적 가시화 가능성은 에코프로 머티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보다 살짝 느리지만 퍼포먼스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에서 하이니켈용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실적이 흑자가 나왔다가 적자로 안타깝게 전환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약간 투자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IRA를 수혜를 받으면서도 실적 가시화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인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판로를 통해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부 이후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만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탑픽 하나 바로 뽑아볼게요. 네, 우선은 바이넥스를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도 참 유망하지만 네. 지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바이넥스가 탄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현재는 좀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과의 지속적인 매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실 테지만 이 바이넥스 자체가 공장이 송도 공장에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까지도 전반 기업을 넓혀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CMO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출의 퀀텀 점프가 보일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공급 계약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174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 향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중 누구를 따라 사면 좋을까요? 오늘의 대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 바이넥스입니다. 바로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외국인의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이넥스 같은 경우 사실 박스권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4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58,000원 잡고 오늘 하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여로 팀장님과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